반갑습니다. 올인원 중학영어 138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이 어떻죠? 필수 성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따라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당연히 마지막 남은 보어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어는 어느 위치에 오느냐? 자,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2번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보호는 따로 저희가 1시간을 빼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보호는 어느 자리에 오는 거예요? 보호는 연결동사. 자, 비동사 여러분들 아시죠?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수적으로 보충해주는 아이가 뒤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연결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동사라는 말도 사실은 또 이 강의를 통해서는 처음 듣죠.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으나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정확하게를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반대가 타동사거든요. 남 타자를 써가지고 남을 필요로 해요. 가해자니까 피해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해자 개념의 동사고 그 타동사가 아닌 아이들을 우리는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ntransitive verb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VI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을을 붙여보세요. 말이 안 되고 어색하면 자동사입니다. arrive, 도착하다. appear, 나타나다. 이런 동사죠.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이제 자동사는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자동사 중에서 어때요? 그렇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야 보충하는 아이를, 그죠?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연결동사를 다른 이름으로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연결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는 반드시 보호가 등장하는데 보호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미 정리했잖아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 우리 배웠잖아요. 자, 준동사 3개 중에는 명사와 형용사 역할을 누가 하나요? 셋 다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명사절, 형용사절이 있을 텐데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만 하고 보호 자리에는 쓰이지 않는다라고 이미 한번 언급한 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추가 설명은 못 해드리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관계사 이야기를 할 때, 자, 그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형용사절은 명사 수식만 하고 보호 자리에서 필수 성분들은 쓰이지 않아요.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겠죠? 명사보호가 되겠습니다. 명사보호와 관련해서 앞쪽에서 우리가 강의할 적에 뭘 강조하던가요? 명사가 보호 자리에 오면 동격이다라고 하는 점을 많이 강조했어요. Tolstoy was a great writer 라고 했을 때 위대한 작가다. 톨스토이가 위대한 작가, 동격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찰리의 자동차야 라고 할 때 이것이 찰리의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동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명사만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 비동사 뒤쪽에, 연결동사 뒤쪽에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책은 내 거야 라고 할 때 mine 이라든가, 자, 그 땅과 건물이 그 여자 거래 라고 할 때 hers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됐나요? 당연히 명사 대명사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형용사도 보호가 될 수 있죠. 왜? 명사의 상태를 설명을 하니까 필수적으로 형용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apartment가 large하다, 크다 이런 얘기죠. 아파트 커요 이런 얘기인데 apartment가 large는 아니죠. apartment는 건물이고 사는 공간인데 그 상태가 large하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동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격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bag was heav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방 무거웠어요. 자, 가방의 상태가 무거운 건 맞지만 가방은 무거움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동격이 아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자, 지금부터 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투부정사는 당연히 보호자리에 올 수 있죠. 왜? 보호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부정사는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올 수 있겠죠. 따라서 비동사 이하에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리에 오더라도 누구 구조?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 동사 구조입니다. 따라서 provide라고 하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붙었어요. 뭐뭐를 제공하답니다. 최고의 customer service,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to가 없다면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해서 마침표가 딱 찍히는 서술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비동사 뒤이기 때문에 보호로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보호 자리엔 둘 다 올 수 있는데. 그래서 동격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to 이하의 덩어리를 주어 자리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주어를 보호 자리로 옮기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goal은 목표니까 our goal,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해도 말이 되는 거거든요. 명사끼리는 서로 자리를 맞바꿔도 얘가 명사면 주어 자리로 가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굳이 누가 따져 묻진 않겠지만 만약에 물어본다면 누구예요? 명사로 사용된 투부정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명사 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My dream is to become an engineer. 내 꿈은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내 꿈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주어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럼 명사 역할이라는 얘기죠. 둘은 동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부정사 보호 마무리 짓고요. 자, 다음으로 가시면 동명사 보호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to만 뭘로 바뀌었나요? ing로 바꾸었습니다. 구조는 둘 다 양의 탈을 쓴 늑대니까 ing가 누구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슈가 되죠. ing가 동명사도 ing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분사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분사 둘 중에 하나가 또 ing죠? 보호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ing는 그러면 동명사일까요? 분사일까요? 그래서 제가 동격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자, 둘은 동격이 맞죠? 네, 하기 때문에 이 providing 이하는 여러분들 동명사 보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격 맞죠?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 보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그 동격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있죠. 이런 예문이요. 똑같이 비동사 다음에 ing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호는 맞죠. 근데 보호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sleeping은 명사 보호예요? 형용사 보호예요? 자, 보이가 sleeping은 아닌 것이죠. 순서를 둘이 바꾸면 말이 안 돼요. sleeping이 소년입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격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 ing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바로 형용사로 보셔야 맞죠. 동격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 ing는 뭡니까? 분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종합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동사, 연결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는데 그 ing가 동명사야? 아니면 분사야? 헷갈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연결동사 B 다음에는 보호가 꼭 나오죠? 근데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둘 다 되잖아요. 그런데 ing는 어때요?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요. 그러면 어순상으로 우리가 역할을 판단할 수 없는 딜레마. 이거 함정이 빠진 거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순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 다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바로
의미 접근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ing가 주어와 동격이면 어때요? 동명사. 그 다음에 동격이 아니면 뭐예요? 분사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제 원리 하나가 생겼어요. 동격이면 동명사, 동격이 아니면 분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자리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자리인데 두 가지 역할이 다 되는 아이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의미 접근이라고 제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동명사 보호는 동격이니까 주어는 뭐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 보호는 자, 주어가 뭐뭐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동격이죠. 자, 그러므로 이 아이는 여러분들 동명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보이는 슬리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자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격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분사다까지 설명이 됐죠?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동사라고 하고 저는 슬리핑을 자, 보호라고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be 플러스 ing를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어요? 묶어서 하나의 진행형 동사라고 분명히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셨을 거라고요. 왜? 이것을 두 개를 나누어서 이 아이는 그죠? 자고 있는 애 뜻인데 자고 있는 시점이 없으니까 형용사 앞에 보호가 죄송합니다. 형용사 보호 앞에 시제가 없기 때문에 비동사가 아무 뜻도 없이 나타난다고 했죠? 똑같은 원리예요. 슬리핑 앞에 시제가 없기 때문에 비동사가 나타나서 하나가 된 거거든요. 이거를 중학교 1학년들한테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편의상 어때요? be 플러스 ing는 하나의 진행형 동사예요. is drinking 이라고 하면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떻다? 걔네들을 분해해서 보면 요것이 정상적인 그런 분석이다. 또 참고로 알아두세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영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be 플러스 ing를 하나의 진행형 동사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자, 설명은 요게 정상이지만 저도 대세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be 플러스 ing를 하나의 동사라고 하니까. 따라서 이게 정상적인 분석이 맞아요. 하지만 자, 이렇게 is sleeping be 플러스 ing가 동명사일 때는 나눠서 볼 거예요. 자, be 다음에 ing 동명사가 오면 비동사와 그 다음에 동명사 보호 이렇게 나눠서 보겠지만 분사 보호가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하나의 진행형 동사로 이렇게 편의상 우리도 앞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 원칙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분사는요, 나눌 분자를 쓴다 그랬어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ing였고요. 하나는 ed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ed 분사가 이 broken 같은 경우에 불규칙이기 때문에 break, broke, broken 배우셨죠? 네, 그래서 불규칙이기 때문에 이제 broken이 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broken이면 고장난의 뜻이거든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니까 시제가 없죠? 그래서 앞쪽에 아무 뜻도 없이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가 저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요 is를 동사 broken을 우리가 자, 분사니까 보호로 분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be 플러스 pp 들어봤죠, 여러분들? BPP, BPP, BPP. 우리나라 문법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덩어리예요. 자, BPP를 뭐예요? 똑같은 이유로 하나의 수동태 동사로 설명하는 것이 이것도 대세입니다. 따라서 이게 옳은 방식이겠죠, 당연히. 자, 이 아이는 시제를 나타내주는 연결동사. 연결동사 뒤에는 보호가 필요하니까 분사가 보호 자리에 왔다가 맞지만 자, 요게 대세이기 때문에 BPP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자, 수동태 동사로 앞으로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에 이제 sleeping은 왜 뒤에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렇죠. 1번 타동사가 아니에요. 자다. 뭐뭐를 자다. 안 되죠? 두 번째, 불완전한 동사. 그러니까 보호를 취하는 동사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 세상의 동사 중에서는요, 이거 자동사예요. 자동사 중에 필수 성분이 아무것도 뒤에 안 붙어야 되는 자동사들도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완전 자동사들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뒤쪽에 이제 수식 어구들은 올 수 있겠죠. 말을 덧붙여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수식하는 어구들은 올 수 있겠지만 수식 어구는 필수 성분이 아니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는 누구 자리? 자, 바로 보호 자리. 자, 그리고 분사가 와 있지만 분사는 동사 구조죠? 자, 동사 구조인데도 뒤쪽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동사의 구조, 자, 그러나 보호 자리.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 자리인데 여기 좀 형용사 자리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절 보호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that 이하에는 주어 동사가 와 있으니까 이것은 말덩어리인데 비동사 다음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둘은 동격이죠. 왜? 중요한 점이 뭐예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둘은 뒤집어도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요. 문제는 바로 뭐죠? 바로 that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죠. 둘은 또 동격입니다. that 이하의 내용은 어떨까요? A를 풀어볼까요? Nobody knows the answer. 아무도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동격이기 때문에 얘도 형용사절은 될 수 없다. 그래서 명사절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마무리 퀴즈 정리해 볼까요? 자, 배우신 내용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보호 자리에서 못 쓰는 게 누구예요? 부정사는 당연히 명사,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보호 자리에 명사, 형용사가 쓰이니까 동명사나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부사. 됐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품사로 따지면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합니다. 자, 따라서 선택지 중에 유일하게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나요? B번이겠죠. 자, 3번입니다. 보호의 원칙적인 위치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호가 어디에 오죠? 주관식으로도 맞출 수 있어야죠. 이거는 이렇게 불완전한 자동사의 뒤쪽에 온다라고 정의하시는 게 맞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공부한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마무리 퀴즈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수 성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수식 성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